자, 여러분,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주은이 고마워요. 네, 여러분이 좀 지칠까봐 이렇게 고객에 대한 심리를 잘 적용해서 이제 CF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계속 찾았는데 기존에 강의했던 안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보여주고 싶은데. 예, 조금 다음 시간에 쉬면서 다시 한번 찾아서 여러분한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저런 식으로까지 고객들을 생각해서 어떤 기획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게 갑자기 하나 떠올려서 이번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마저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어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고객은 결국에 충성 고객을 찾기 위한데 이런 충성 고객을 왜 찾으려고 하냐면 이 충성 고객이 가지는 특징은 일단 관대해요. 기업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심이나 가격이 상승해도 오케이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차 구매도 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세탁기를 샀어요. 다음번에 에어컨을 교체해야 되면 그것도 그 회사 제품을 보죠. 상승 구매합니다. 동일 기업의 상위 제품을 구매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면 여기 중급 정도의 가격에서 기능에서 내가 제품을 구매했다면 얘를 다시 바꿀 때는 그 위에 있는 윗등급을 바꾸죠. 주로 차량들이 이런 게 많죠. 내가 처음에 뭐 1.6을 탔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2.0을 타려고 하는 이런 것처럼 상승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구전 활동하죠. 내가 써보니까 뭐가 좋아. 야, 여기 거 써보니까 AS가 최고야. 디자인 예쁘지 않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구매, 계속적으로 반복 구매 행동을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충성 고객을 만들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현대, 최근에 와서의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고객을 보면 소비자, 구매자, 그 다음에 구매 승인자, 구매 역량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일을 하는 거래처,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주주,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직원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본다 그랬잖아요. 좁은 의미의 고객은 결국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현대 에 와서 보니까 단순히 소비자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 구매 승인자, 영양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구매의 영향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자, 소비자는 물건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매해서 사용하면 구매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구매 결정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거나 또는 1인이 다역을 수행한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소비자의 역할, 구매자, 승인자, 사용자의 역할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 구매는 엄마가 해주고 사용은 내가 한다. 그러면 나는 소비자, 사용자이고 엄마는 구매자가 되죠. 자, 구매 승인자, 엄마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 승인하는 사람 구매 승인자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사려고 사용하려고 하고 엄마가 구매해 주려고 해서 아빠가 승인했는데 자, 이 물건을 사려고 딱 하니까 그때서 엄마가 살 때 옆에 있는 오빠가 예, A 제품보다 B 제품이 평이 좋고 B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고 가격적으로도 효과고 AS도 좋아. 라고 해서 직간접적으로 이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구매 영향자라고 해요. 이 소비자, 구매자, 구매 승인자, 영향자 모두에게 이들의 의사가 합치돼야 결국엔 구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모든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에는 구매해줘야 사용할 수 있고 구매 승인해야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할 때 어떤 걸 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또한 프로세스적으로는 과정적인 걸 보는 거죠. 아, 여기 앞에 구매해서 여러분 이게 회사로 봐서 기업 구매 고객도 있잖아요. 회사로 보면은 결국에 회사 내에서 쓰는 사람은 직원이라고 봤을 때 구매자는 총무부에서 대행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승인하는 사람은 결재권자인 뭐 사장이겠고 그 다음에 구매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여기 총무부에서 구매하지만 구매처에서 구매하지만 총무부에서 이런 제품 중에서 골라달라고 의견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영향자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도 발생하고요. 자, 이제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외부 고객, 중간 고객, 내부 고객. 이제 우리가 고객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직원도 고객이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최종 제품의 구매자, 소비자로서 기업의 상품과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이용하는 외부 고객, 우리.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작은 의미의 외부 고객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중간 고객은 도매상이나 소매상, 거래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고객은 동료, 상사 및 기업 내 직원으로서 외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내부 고객에 만족시키면 이 사람이 외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호도 측면에서도 고객을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호형, 반대형, 중립형. 예. 우리는 우리 앞에서 무조건 나에 대해서 좋다라고 평해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무조건 싫다라고 평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존재를 해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중간 계층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를 옹호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아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요 사람들의 의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선거 같은 경우에 중도층의 요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이런 우호도 측면에서 고객을 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선거를 할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죠. 결국에는 침묵하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고객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경험과 결과로 협력적으로 우호적인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충성 고객, 그 다음에 단골 고객, 옹호 고객,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뭐 가끔씩 행사가 있으면 지금 이벤트 해요, 할인 행사 해요, 쿠폰 드려요,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고객들을 관리해 주죠. 반대형은 그 어떤 A 브랜드를 무조건 그거 내가 써봤는데 나 정말 그 브랜드. 그 다음에 판매점, 그 다음에 서비스 직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해요. 하물며 뭐 직접적으로 뭐 싫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한번 써봐. 써보면 알 거야. 나는 안 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반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립형은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고객. A 제품은 세탁기가 좋고 AS도 잘해. B 제품은 B 회사는 에어컨 하면 알아주는 회사야. C 거기 냉장고 알아주지. 김치냉장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 상황에 맞게 그때 어떤 뭐 이벤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A도 쓰고 B도 쓰고 C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립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도. 참여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은 또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냐라고 보면 1차 고객, 직접 고객이고요. 간접 고객, 내부 고객, 의사결정 고객, 의견 선도 고객. 자,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여러 가지 분류들을 중에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약간씩 다르게 하는 거지 개념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뭐가 많아서 어려운 것 같은데 시험 보면 잘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고객은 1차 고객인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매자, 소비자일 수도 있고 예, 구매자 이런 사람이죠. 예, 구매자. 소비자가 구매자일 때는 같은 개념이니까 또는 구매자. 간접 고객은 최종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사용하거나 그걸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보면 뭐 주방용품 이런 것들은 엄마가 최종 소비자가 일 경우가 가장 많지만 엄마가 안 계실 때는 다른 사람들로 쓰는 거니까 2차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간접 고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부 고객은 뭐 회사의 직원이나 주주 이런 사람. 그래서 외부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고객은 뭐 이거는 아까 전에 봤듯이 그 영향자죠.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집단은 여러분 불매 운동할 때는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선도 고객은 이거 얼리 어답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리버드라고 해가지고 뭐 제품의 평판 이거 블로그 같은 거에 뭐 신제품에 대해서 써주는 사람 심사하는 사람 모니터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뭐 요즘으로 보면은 리뷰를 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잘 모르는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분 거기에 리뷰에 있는 거 참조하는 경우 많잖아요. 음식 배달시키고 음식점 선택할 때 거기 리뷰에 있는 의견들 예,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걸 직접 하는 사람들을 의견 선도 고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경쟁자 있죠. 경쟁자. 참여에 따라서 전략이나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이죠. 경쟁자. 예. 예를 들면 A 회사가 요번에 플러스 1의 기능을 만들었는데 B 회사는 플러스 1을 하면 카피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플러스 1 더하기 다시 또 하나 해서 우리는 플러스 2의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경쟁자도 영향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A 회사에서 비슷한 고객을 보유했는데 플러스 1을 만드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면 고객이 이렇게 예, 흘러가게 되죠. 단골 고객. 기업의 제품이나 반복적으로 하고 역시 충성도를 가지고 충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객을 단골 고객이라고 한다 그랬고 옹호 고객은 그냥 고객을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는 가지는 고객.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충성 고객은 뭐 구전 효과, 가격을 올려도 사고 관대하고 단골에서 옹호를 넘어서 이렇게 충성으로 가는 이런 구조죠. 이건 앞쪽에서 설명했던 그 개념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한계 고객도 앞쪽에서 설명했죠. 이제 좀 우리 회사에서 고객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체리피커 앞쪽에서 설명했는데 참여도 관점에서도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포도 대신 체리만 골라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고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 차리기에만 관심을 두는 고객, 서비스나 유통체계의 약점을 이용해서 잠시 동안 사용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했다가 반품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고객, 이런 사람들을 체리피커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객의 분류이면 이제 그 그레고리 스톤이 분류하는 학문적 고객의 분류를 한번 보면 그레고리 스톤이라고 하는 학자는 경제적 고객, 윤리적 고객,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 이렇게 4개로 분류했다라고 해요. 경제적, 윤리적, 개인적, 편의적 고객. 자, 경제적 고객은 요즘 가성비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최대 효용을 얻으려고 해요. 경쟁 기업 간의 정보를 비교해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상실한 서비스에 대한 경보 신호예요. 아, 예를 들면 A기업, B기업이 거의 같은 제품을 파는데 여기는 1%원에 주고 여기도 1%원에 주는데 여기는 배송비 0, 여기는 배송비 2,500원을 물어. 우리 요즘 인터넷 구매할 때 이렇게까지 하죠. 이런 고객들을 경제적 고객이라고 해요. 가성비를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품질보다 낮은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사용한 시간이나 노력, 금전을 획득할 수 있는 획득하여서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 자,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상품으로, 같은 품질이면 더 낮은 가격으로, 이왕이면 AS가 좋은 쪽으로, 이왕이면 현재 사은품이 있는 쪽으로 구매하는 거. 그래서 캠페인, 이벤트 이런 거 할 때 구매 일으키는 사람, 예약해놓고 있다가 쿠폰이 오면 구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백화점에서 옷을 직접 입어본 다음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는 사람, 서점 가서 책들을 본 다음에 인터넷에서 10% 할인하고 구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 고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리적 고객은요, 기업의 윤리성에 큰 비중을 둬요. 자, 저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부하냐, 환경활동에 참여하고 있냐, 기업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성을 지키고 사람에 대해서 인간 존중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좀 비싸도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 윤리적 고객이에요. 그래서 불매 운동을 할 때 무조건 참여하는 고객들을 보면 거의 윤리적인 정신이 강하신 고객이죠.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의 기업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들. 그 다음에 개인적 고객은 1대1 간의 교류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고 고객 관리를 CRM이라고 하거든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객 정보 활용이 선행되는 사람, 개별화를 추구하는 고객, 주로 VIP 창구에서 맞춤형 상담을 원하는 고객, 친절한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개인적 고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보면 어떤 매장에서 이렇게 매장에서 그 매장이 딱 있으면 자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에서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100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자 최근 3개월 동안 우리 쪽에서 50만 원 구매한 고객, 최근 3개월 동안 1회 구매한 고객인데 1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구매한 고객,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누고요. 빈도와 금액, 횟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 고객에게는 이번에 행사할 때 쿠폰 이거를 보내줘. 이 쿠폰은요. 그냥 오기만 해도 사은품을 준대. 또한 플러스 알파로 당신이 10만 원짜리를 사면 가방을 줄 거예요. 근데 가방은 어리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고객은 오시면 사은품 무료로 드리는 건 드려요. 그런데 10만 원을 구매해도 이 사람은 가방을 주지만 이 고객은 가방보다 약간 낮은 거 어떤 사은품으로 제공하겠어요. 그 다음에 10만 원 구매한 고객에게는 요 사은품 주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사은품 약간 낮은 거, 그 다음에 여기 아래층에 있는 요 고객은 그냥 오면은 무료 샘플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개인 타겟을 해가지고 개인적 고객들을 상대하는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고객은 잠깐 저희를 잊으셨나 봐요. 기억해 주세요 버전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음 달에 살 물건이면 이왕이면 지금 와서 사세요. 그러면 사은품도 드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사은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우리가 대우할게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 고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발전한 것이 고부가가치 서비스나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쪽에서 이제 그 개인화를 많이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명품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개인적 고객에 대한 관점들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편의적 고객은요. 그냥 편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먹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가서 이렇게 도시락 있는 거 요거 사가지고 그 메뉴별로 돌려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 편의를 위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앞에 있어요. 10분 걸어가면 전화해놓고 10분 걸어가면 예, 요 죽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는 고객은 편의점 고객이 아니죠. 배달료. 근데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 그 시간에 20분 동안 게임할 거고요. 배달료 3,500원 내도 돼요. 예. 그리고 내가 게임 해가지고 져서 아이템 못 얻으면 그 돈이 더 드니까 3,500원 괜찮아요. 나 그래서 배달의 기사 뭐 아니면 어디 여기요 저기요 여기서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고객들을 편의적 고객이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이렇게 경제적 고객, 윤리적 고객,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 그들의 그 경영 환경에 맞추어서 타겟팅을 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프로모션, 전략 이런 것들을 짜게 되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도 해봤고 그들이 어떤 것을 일으켜 주는지 매출과 수익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고객에게 물건을 팔아서 어떤 매출을 일으키면 여러분도 행복할 거예요. 근데 고객의 주머니에서 그냥 5만 원을 달라 그러면 매장에서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5만 원 놔줘 하면 주겠어요? 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객의 주머니에서 우리 회사의 주머니로 현금으로 옮겨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모든 인터넷도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망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서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할 때 CCTV까지 현장에서 그 사람의 표정까지도 보고 그 사람의 행동, 태도, 자세까지도 요즘 보고 있는 시대라서 그 어떤 것을 할 때에 진정성이 정말 중요하고 고객의 주머니에서 우리 회사 주머니로 돈 5만 원이라도 그냥 무심코 그냥 이유 없이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을 이전한다는 건
이렇게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객을 분리해 놓고 보니, 자, 이제 고객들도 개별적으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각각의 성격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의 어떤 말하는 모습이라던가 질문하는 거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에게 좀 맞추고 고객의 어떤 마음을 서로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의 성격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격이 소비 행동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과거에 비해서 복잡하고 다양해진 고객 이미 알고 있죠. 고급화되고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개인화되고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 접점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역량 강화가 필요했던 거죠. 예전에 체계화는 매뉴얼대로 하면 됐죠. 근데 이제는 매뉴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역량도 강화해야 돼요. 소통 능력. 그래서 우리 NCS 10개 능력, 그래서 뭐 기업들마다 공기업 볼 때 보는 이 과목을 왜 하냐면 이거 직무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기초. 그래서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뭐 그 정보관리 능력,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직무기초 기능으로 다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고객의 성향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고객 성향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보통 알 수 있고요.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언제 다 마찬가지예요. 뭐 첫인상도 마찬가지고 면접관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마찬가지고 그 잘못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발전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데이터적으로 통계적으로 봐야 돼요. 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응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사람은 여러 가지의 심리를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어떤 심리냐를 보는 거지. 기저에는 모든 심리가 있고 우월하고 싶은 심리도 보통은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내지 않는 거지. 어느 순간 이 우월 심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100으로 느끼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격 유형 검사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아, 저 유형 B형은 이럴 거야. 예전에 했던 이 수준에서 이제는 뭐 MBTI라던가 디스크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해서 고객의 유형을 조금 더 공부해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MBTI라고 하는 이 심리검사는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고요.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고 우리도 보면은 MBTI 검사지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앱으로 들어가면 MBTI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내 유형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기 보고 문항을 통해서 각자 인식하고 판단에 따라서 선호하는 경향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MBTI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MBTI 검사 해보셨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 MBTI 자기 유형 알고 있으면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 올려봅시다. 아, ESFP, ISFJ. 오, 또 우리 예진이하고 수지는 수지도 ESFJ. 아, ESFJ. 그 다음에 예진이. 예진이 안 해봤나? 예진이도 저는 어. ESFP요. 아, ESFP야? 네. 오, 야, 여러분들은 나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나는 한국인의 아주 보편적인 성향이 나타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행동 유형이 딱 중간에 걸쳐 있어서 마케팅적인 업무를 할 때는 이쪽.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사무적이고 분석적인 일을 할 때는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검사를 해보면 매번. 나는 2차 검사까지도 해봤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이 역시 이가 강하면 사회를 사랑하는 데는 뭐
편견은 없는데 좀 의사 표현을 주은이가 ESFP였다가 ENFP가 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저 S하고 N이 중간 정도에 거쳐서 어떤 상황, 내가 최근에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하나의 성격을 나타내진 않는데 그래도 보편적인 통계 내에서 이렇게 한번 내가 접근해보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의 성향도, 내 성향 맞출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내향형일 것 같아요? 외향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에 걸터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주 깊은 만약에 N이라고 하면 절대로 S로 안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N이 약해지는 거지. 내가 내향형일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니까 혜진이가 내향형이고 수지하고 은주가 외향형이거든요. 내향형과 외향형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외향형은 기분이 좋으니까 좋다라고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내향형인 사람은 깊은 데 들어가서 생각하고 나와요. 내가 지금 좋아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은 좋은데 좋다라고 얘기 안 하고 성격에 따라서 자기 판단이나 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 지금은 침착해야 돼 그래가지고 좋다는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극단적인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향형과 외향형의 차이는 자 외향형은 일은 일인데 외향형은 O인데 내향형도 현재 상황은 O인데 답이 나올 때는 X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향형과 외향형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나는 깊은 내향형입니다. 예. 사람들이 어머님은 어디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절대 대답도 안 하고 도망 올 사람 진짜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제안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본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통해서 제안해서 입찰을 따와야 우리 회사에 먹거리가 생기고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여러분 거기 올라가서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외향형.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걱정과 고민 있으면 내향형 친구가 좋습니다. 깊이 있고 대인관계 유지하면 신중하고요. 깊은 내향형인 사람은 알고 있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대단히 좋고요. 한번 사귀면 오래 갈 수 있는 형. 예. 근데 이제 여기도 여기 에너지의 초점인데요. 여기 중앙에 걸터 있으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뭐 학예회를 해서 발표해야 돼. 그럼 여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고민이 있으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다. 그래서 여기를 에너지의 방향과 그 다음에 주의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향형인 고객에게요. 고민할 수 있는 걸 주면 안 돼요. 외향형인 고객에게는요. 바로바로 그 순간에서 이렇게 기분을 업할 수 있는 것들을 반응을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향형인 고객한테 딱 보니까 본인의 의견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은 내향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고객한테 이거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하세요. 그럼 거부감 들어요. 거부감. 이런 거죠. 딱 첫 질문을 했는데 고객님 어떤 제품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냉장고 중에서 어떤 거 최근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외향형이고요.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피드백 해줘야 되고 내향형인 사람한테 혹시 뭐 보러 오셨어요? 냉장고요. 그랬더니 어떤 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둘러보고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이제 내향형 고객이니까 약간의 시간을 주고 그 사람에게 생각할 거리 그럼 브로셔나 팜프렛 같은 거 드릴 테니까 좀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감각형인 사람은요. 오감에 의존해서 철저하게 일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직관형인 사람 영감,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쪽이 좀 발달하죠. 번쩍 해요. 지금 상황하고 조금 안 맞아도 그 순간 이거 좋겠다. 이거 좋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그런데 이 감각형인 사람은요. 뭐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다음 내가 느껴지는 것, 만져보는 것 이거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면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 아마 뭐 사회생활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이제 뭐
틀렸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덜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분석적이고 논리적, 이성적인 것에서 판단해요. 자,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향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분석해서 조심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벌써 이성적인 감각, 분석적인 게 좀 보이는데 데이터도 그렇게 가지고 오는데 판단도 사고적으로 해요. 예, 논리적으로. 아, 판단 기능도 이성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영 기획을 하거나 사무 관리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유형들 중에 이런 유형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 너무 쉽죠. 저 사람은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예. 그리고 절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객이 이런 유형이면 여러분 서비스하기 너무 어렵죠. 그런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데이터 주고요. 분석 자료 주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평에 대한 데이터 주면 이 사람은 본인이 판단해서 그냥 답을 내주니까 자료만 제공해주면 되는 고객이기도 하죠. 자, F형은요. 사람관계 중요해요. 아, 제품? 아, 내가 만약에 직관형이에요. 근데 이제 감각형이라고 볼까요? 감각형인데 딱 그 정보를 받았는데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약간 감정형인 사람이면요. 여기 있는 서비스 제공해 주는 사람이 오늘 내가 패션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패션을 입고 너무 멋있는데요? 야, 그 구두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 주세요. 예, 어떤 거? 나 여기 골랐는데 이 중에 어느 거요? 그러면 얘기하면 이 사람 그걸로 그냥 바로 합니다. 예, 판단해요,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하느냐, 인식하느냐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은 ENFP인 사람하고 ISTJ인 사람하고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이 부부면은요,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하고 살기 때문에 신기해서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그냥 내가 여지껏 검사했던 나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깊은 내향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비중으로 보면 한 60대 40 정도의 감각형입니다. 예. 데이터.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일이 금융 쪽에서 많은 일을 했고 뭐 마케팅, 인사, 경영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을 해갔어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리뷰 이런 것보다 그거와 관계된 자료를 가지고 타인에게 얘기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주주들도 이 정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마케팅을 하고 이럴 때도 좀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편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렇게 인식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판단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무나 외부 대외적인 업무를 할 때는 약간 판단형 이런 업무 할 때는 이쪽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기획 업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운영 업무를 한다거나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인식형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이럴 때는 인식형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자기 업무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가 내향적인 사람인데 계속적으로 외향 일을 하면요. 이게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되게 깊은 아주 깊은 점수를 받는 내향형이었는데 지금은 내향형에서도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도 트레이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이제 여러분들 유형을 한번 재미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자,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내향형, 외향형. 그 다음에 그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사고형, 감정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감각형, 직관형 이렇게 16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주은이가 ENFP. ENFP. 네, 여기 발명가요. 예. 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도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예. 그러면 그 새로운 과목 좋아하고 뭐 하면은 딱 한번 해보는 스타일이죠. 근데 ENFP였다가 그 다음에 ESFP 여기하고 왔다 갔다 사고형. 예. 분위기를 고조하고 우호적인 성격. 예, 이렇대요. 수지는 ESFJ. ESFJ. 예, 요거 친선도모형. 예, 확실히 이 외향형인 사람들이 친절, 현실감, 타당, 타인에게 봉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S하고 J의 영향이 이렇게 타인에게 봉사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ISFJ. 네, 권력형. 성실하고 온화하고 예, 협조를 잘하는 사람. 예, 조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본인에게 책임감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무언가 다 해놓고 있어요. 예, 그런 형. 예.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라서 ISFJ 사구형이랑 스파이크인 거죠? 주은이가? 아, 그렇죠. 예. 내가 TF를 봤구나. 그래, 그 FP. 예, 요거 맞아요, 요거 맞아요. 예, 내가 이거를 잘못 봤어요. 예, 이렇게 잘못된 거는 바로바로 알려주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예, 요런 기본적인 유형은 이거였다가 일에 따라서는 ISTP, 이렇게 가는 상황 적응력이 좀 강한. 그러니까 마케팅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뭐 나쁜 거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이거 이제 대표적인 거로 ISFJ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뒤쪽에서 나중에 남편을 만나면 남편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보면 되고, 아이들, 뭐 이런. 그 다음에 여기 활동가형은 이제 수완 좋은 활동가형, 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내가 경영 기획이나 내부에 있는 걸 만들 때, 나는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 두 개의 유형을 왔다 갔다 한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사의 대표님은요, 어떤 유형이었냐면요, 나하고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었어요. 이거였어, 이거. 네. 내가 기본적인 성향은 요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둘이 같이 일을 하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ENFP의 사장님을 모시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소금형이 스파이크형의 사장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도 예, 볼게요. 주은이 별로일 것 같아요. 누가 별로일 것 같아요? 직원, 사장, 누구? 둘 다.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장은요, 열정적이고 새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100%의 일이 있으면 100가지의 관심이 많아요. 예. 소금형은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내는데 사장님이 오늘 5가지 의견 내면 그거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밤새워 주말까지 일해요. 난 그렇게 일했어요. 예. 왜? 이거 내 유형 때문에. 근데 사장님은 오늘 내가 5개 한 거 내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잊어버리고 5가지를 또 얘기해요. 예. 예. 그리고 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다른 얘기 하세요. 아, 예. 너무 힘들겠죠. 누가? 예.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지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사장님은 일의 시작과 끝이 없고 그다음에 사장님의 주관이 있어야 기업이 쓰는데 그게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장님들은 본인 같은 사람 절대로 채용 안 합니다. 네. 왜? 일이 안 되는 거 알거든.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라고 생각해봐요. 반대면 자, 이 빛과 소금형이 상사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사장이면 나는 못 살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이고요. 이 사람은 어려우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이고 이 사람이 직원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직원 못 배견하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꼴을 안 봐요. 아니, 뭐 일을 하면 시작해서 끝내고 해야지. 뭘 하다 말다 다 흩뿌리면 누가 뒤치다거리 하라. 이렇게 되죠. 에피소드로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 상담하고 인사적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예, 이런 걸 알고부터 예, 사장님과 그냥 좋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꿨죠. 유형을 아니까. 어떻게 바꿔요? 나는 고객 서비스를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바꿨죠.
예. 사장님,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서 해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러면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할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마지막에서 행동할 때 J, P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요소가 있어서 이게 변형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직원 관리도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검사하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이거 너 특성대로 하는구나 이러고 웃고 가지 그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요. 한국인은요 ISTJ가 25% 정도 된다고 하고요. ESTJ가 한 15% 정도. 그래서 한국인을 근면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을 하면 끝까지 하는 유형. 그 다음에 ISTP가 3위 정도, 그 다음에 4위가 ISFJ, ISFP. 그래서 주로 이 IS 유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형도 있고요. 근데 뭐 남들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진 게 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ESFP라든가 ESMP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업적인 분야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선호군을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MBTI를 나누는 목적은요. 이 소비 행동을 좀 우리가 이끌어 볼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선입견 가지면 안 되고요. 똑같은 성격이어도 같은 사람이어도 왔다 갔다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엔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서비스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성격 유형과 고객 유형을 뭐 지배자형, 그 다음에 배우형, 온유형, 뭐 분석가형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외향형이냐, 감정적이냐, 내향형이냐, 이렇게 사고 중심형이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자 외향형이면서 약간 논리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존경, 존중해줘야 되고 관심과 주의를 줘야 되고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고 흥분 잘하고 호전적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 중심, 이거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이면서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적 인정과 관심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관심 안에는 옷,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평해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개방성. 그 다음에 관심에 대한 수용, 문제에 대한 개방성, 오픈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 능력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민주적이고 대화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딱 보고 외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을 이런 유형이다 싶으면 이분들하고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주다 보면 일상적인 얘기까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올 때까지 어땠고 내 기분은 지금 어떻다까지 얘기하는 유형이니까 그렇게 약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향적이고 사고 중심형인 사람들은 분석가형이라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줘야 돼요. 자, 외향적인 사람은 흥분을 잘해서 대접 잘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자료와 근거 주고요.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반감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감정적인 거에 잘 움직이지 않아요. 예. 왜 저러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내향적이면서 관계 중심형인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질을 좀 가졌고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참아요. 참고 견디다가 급격한 반응으로 표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향형이고 감정적인 사람들. 이렇게 있어서 장단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놀면 뭐하니에 그 싹쓸이에 나오는 이 호기심 많은 예술가 유드래곤의 성격은 ISFP라고 해요. 에너지는 내향으로, 그 다음에 감각적이고 감정형이며 인식형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름휴가를 갈 때 준비할 때 우리 아빠의 유형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아빠는 어떤 유형인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ESFP형은 일단 신난다 하고요. ESFP는 해보고 싶은 일들을 빠르게 떠올려 본다. 그 다음에 ISTJ는 계획표 짠다. 그 다음에 ISTP는 필요한 것 같은 도구를 산다. 이제 준비. 이런 그 ISTP 유형들 중에 자기가 뭐 골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골프용품을 세트로 다 사는 이런 유형들. 그리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ESTJ는 뭐 전체적인 기획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IS 뭐였죠? ESFJ. ESFJ. FJ.
요거 이런 유형들은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한다. 이렇게 자기하고 좀 맞는지 한번 보면 재미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 저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고 요즘은 더구나 왜 고객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고객 행위를 가지고 저렇게 MBTI하고 접목해가지고 하는 예, 그런 또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스크는 한번 해봤나요? 디스크. 디스크도 앱이 있어요. 디스크. 디스크 검사해봤나요? 이것도 이제 질문 가지고 하는 건데 요 네 개의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더 약간 편하다고 해가지고 구분을 네 개로만 딱 정리하면 되니까 뭐 교육을 시킬 때 DISC에 대한 성격별 유형별에 따라서 거기에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를 접목하기에는 디스크를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자, 이거는 까먹었구나. 자, 주은이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주인은 사교형 나올 것 같은데 사교형? 뭐 물론 네 해봐야죠. 해봐요 오늘 한번. 디스크 앱 있어요. 무료로 하는 거. 한번 해보면 거기에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여러분 빨리 와 닿아요. 이거 어떤 논리로 시작한 거냐면 네 사람이 태어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 자기마다 독특한 동기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기 요인. 뭔가 원인이 되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동 패턴 또는 행동의 스타일을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과 자신과 타인의 행동 경향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고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도가 조금 높죠. MBTI는 16가지고 여기는 한 4가지 정도로만 보면 되니까. 우리가 16가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객을 4가지로 구분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인간을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하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눈대. 어떻게? 자기 주장이 표현 정도에 따라서 사고 개방도. 자기 주장을 잘하면 개방도가 높고 그냥 잘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개방도가 낮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 표현에서 감정 개방도가 높고 낮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형이냐 사고형이냐 신중형이냐 안정형이라를 보는 거죠. 서비스 현장의 종사자들은 고객 접점에서 빠르게 4가지 유형을 파악해가지고 그에 맞는 응대를 하면 효과가 올라가고 고객의 만족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고객의 만족 가치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4가지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볼게요. 그 자기 감정을 나타나는 것을 외향형, 내향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의 중심. 그 다음에 이건 사고하는 거죠. 사고,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는 거. 일의 중심에서 이제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요거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외향형이면서 사람 중심인 사람은 사교형, 그 다음에 외향형이면서 일 중심인 사람은 주도형, 그 다음에 내향형이면서 신중한 사람은, 그러니까 저기 일 중심인 사람은 C,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심이면서 안정형인 사람 S. 이렇게 되거든요. 예. 자,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울지 그냥 감으로 한번. 자, 나는 어디에 가깝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딜 것 같아요? D, I, S, C 중에. 자, 우리 올려볼까요? 아무리 뭐, 조금 너무 힘들잖아, 지금. 신중형이었던 것 같아요. 혜진이가 신중형이었대요. 여기 혜진이. 예. 그 다음에 그냥 지금 자기 생각으로 요 그래프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 현장에서 고객들 다 검사해 보는 거 아니니까. 안정형. 안정형이었던 것 같아. 예, 여기가 혜진이. 예. 주은이. 예, 주은이 여기. 아이일 것 같아.
내 생각이야. 수업에 이렇게 응하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 물었는데 답을 안 하고 있으면 주은이가 대표로 답하고 막 이러잖아. 그치? 네. 네네.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예. 쉬고 그다음부터 이어서 갈게요. 편안하게 쉬고 오세요.